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쌓여있는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주식 챔피언 상담소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쌓여 있으시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려면 아무래도 종목 고민들 상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요즘 바닥에서 뛰어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의 절호의 기회를 좀 잡으셔가지고 내가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종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가 여의치 못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문자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1부에서 2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약간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빨리 전화하시면 채택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요.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그리고 계좌 상황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지겹죠. 토요일 되면은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다우존스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외 지수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0.15%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0.35%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미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미국만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보면은 니케이라든지 또는 뭐 상해 종합이라던가 항생 이렇게 보면은 중국과 일본 쪽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아시아권이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지 전 세계 경제가 괜찮을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나 아시아권에 있는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미국은 신고가를 쓰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겠지만은 한국 또는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권의 투자 가치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둔화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중무역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죠. 대중국 무역 수지가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야 이거 지금 중국이 약간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더니 이거 지금 아시아권에 전부 다 영향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외화 유출도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가 이제 한국이라던가 아시아권에 막 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강하게 따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울상을 짓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따라는 가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시장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우 왜 이렇게 강한 것 같지 않지? 왜 이렇게 싱숭맹숭하지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좀 안 나오고 성과가 좀 안 나온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의 지수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품절주라든지 또는 뭐 이런 뭐 정치 테마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외 관련주 또는 막 적자가 많이 나고 있던 작전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와중에도 사실 뭔가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AI 테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삼성 SDS가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만큼 AI 테마가 역시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업종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겨 나가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바닥에서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대형주 중에서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대장이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업종도 지금은 바닥에서 막 튀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사실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을 이것저것 많이 물려 계시겠지만 그 물려 있는 종목들을 해결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자꾸 튀어오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지수의 흐름과 별로 무관하게 상관없이 여러분들 종목들을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놓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고, 또는 본전을 쉽게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막 30% 40% 물려 있었지만은 손실 없이 나오거나 손실을 조금만 내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떨어진 종목들을 손절하기보다는 역시나 추가 매수하는 것이, 또는 홀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게 유리한 기업들이 있고요.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걸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시면 되고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눈 오는 날이죠. 눈 오는 날에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시면서 마음도 편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상담 받으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계좌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또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과 내일 많이 잡혀 있죠. 바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노원과 광명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면 제가 노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노원에서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노원 평생교육원 4층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에는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에 가서 평생학습원 4층 40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요. 역시나 각각 교육을 잘 받으시면 되겠고, 역시나 눈이 오고 있으니까 눈길을 뚫고 오시는 만큼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강의 알차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2024년에 대한 준비와 투자에 대한 기본 철학을 조금 배워가시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할 텐데요. 냉철하게 분석하는 거로도 조금 제가 잘하는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가감없이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봐드리면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문현지 전문가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혹시 종목을 바꿔도 될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빼고. 종목을 바꾼다고요? 네네. 네, 갑작스럽긴 한데 바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위메이드 플레이드고요. 뭐라고요? 위메이드 플레이요. 위메이드 플레이고요. 네, 매수가는 14,980원이고 비중은 6%입니다. 비중은 몇 프로요? 6%입니다. 6%요. 네네. 14,900원대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매수했습니다. 예전에 매수했어요? 매수하고 그대로 있다가 지금은 비중을 투자 안 하고 그냥 계속 있다가 10월 달부터 조금 투자해볼까 하고 해서 상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가 최근에 따라붙은 거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부터 투자했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냐면, 같은 14,900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과거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우리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 사는 것과 올라갈 때 따라붙는 매매는요,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올라갈 때 따라붙은 매매면은 크게 문제가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시지만은, 내려갈 때 매매하는 것은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공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자리는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 플레이라고 하는 요 기업 자체는 일단은 위메이드한테 인수가 되어 버리면서 위메이드 플레이가 됐고, 그전에는 썬데이 토즈였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스발게이트. 기업이 딱히 나쁘다라고 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위메이드한테 인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 해가지고 회사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아, 네. 인수가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위믹스가 한때 퇴출됐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퇴출돼 네네네. 버리고 난 다음에 위메이드에서 만든 그 코인이 퇴출되고 난 다음에 지수가 많이 폭락을 할 때 얘는 위메이드한테 인수가 되면서 위메이드 때문에 그러니까 위믹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그냥 같이 가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믹스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냐면요. 보세요. 위메이드를 보면은 주가가 과거에 2021년 막 6월, 7월, 11월까지 주가 이렇게 폭등한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이때는 위메이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썬데이 토즈였다는 거죠. 근데 네네. 얘가 이제는 거기서 퇴출되고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주가가 막 내려가기 시작할 때 있죠. 2022년도 정도쯤. 저때 위메이드한테 인수가 되면서 내려갈 때는 같이 간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참 안 됐다라고 할 만한 그런 기업인 거고요. 사실 이 기업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그 이름을 달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메이드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인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인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인수가 될 때 위메이드의 악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악재를 같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시장도 안 좋지, 뭐 위메이드 악재도 있지 이러다 보니까 10,000원대까지 막 7,000원대까지 빠졌는데 사실 이제부터는 여기는 이제 바닥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보통 페이크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고 바닥을 잡다가 밑으로 한번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네. 이 이유가 뭐가 됐든 역사가 뭐가 됐든 간에 횡보를 하다가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한번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은 뒤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지금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도 14,900원 같으면은 사실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고 비중도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비중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10,000원대까지 혹여나 빠지거나 11,000원 이하로 네. 빠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6%밖에 안 되니까요. 네네. 맨 처음 덕분에 예전에 이 수익 보고 네. 다시 좀 들어갔다가 지금 현금 비중이 80% 정도 있거든요. 현금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현금 비중을 좀 실을까 해서. 예, 현금 비중 많으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밑으로 갈수록 무겁게, 올라갈수록 가볍게 이것만 잘 지키시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수익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는 10,000원대까지 빠져내려간다면은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지고 한 15%, 10,000원에서 한 15% 늘리시고 한 7,000원까지 만약에 혹여나 다시 빠져준다면 그때는 한 25%에서 30%까지 늘리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내려갈수록 무겁게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맨 처음에 네. 많이 그래서 배워서. 내려갈수록 일정한 구간을 잡아놓고 내가 이 정도쯤 떨어지면 비중을 얼만큼 늘려야 되겠다. 이 정도쯤 떨어지면 비중을 얼만큼 늘려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중 조건이 아니더라도 나는 뭐 한 40%에서 50%, 60%까지 늘리고 싶은데요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잡으시면 되고 나는 그렇게까지 비중을 싣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면은 뭐 10,000원에서 한 뭐 10%까지 그리고 7,000원에서 뭐 한 15에서 20%까지 이렇게 조금 줄여서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그거는 네네. 본인 사정에 맞게끔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비중을 10,000원에서 15% 정도 늘리시고 그리고 7,000원까지 빠진다면 30에서 40%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국 석유 한국 석유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2,110원에 5%, 11,110원에 5%요. 12,110원. 12,110원이요. 네, 네, 뭐 빠졌을 때 사신 거예요? 네. 일단 이 뭐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석유도 괜찮을 것 같아서. 누가 괜찮대요? 제가 그냥. 제가 그냥 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네. 제가 항상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아서 샀어요. 내 생각에 이렇습니다 하면은 내가 누군데요? 당신이 뭔데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뭔데 내 생각에 뭐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샀다는 게 왜 그게 돈 벌 이유가 되는 겁니까? 내가 뭔데요? 그죠? 내가 법도 아니고 내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겸손해라 하는 게 내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어떤 기준을 배우고 주식을 배우고 나면요, 주식에는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그 개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 생각에는 이거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거는 부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경계를 할 줄 알면은 이렇게 약간 이상한 형태의 매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일단 한국 석유라는 게 뭐 내 생각에 좋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 그러니까 뭐 기름 원유의 수요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물건을 안 만들다 보니까 물건을 안 만드니까 기름이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고 원유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 조금 해결이 되려면 이제 자꾸 원유를 감산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감산을 시켜가지고 유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본다면은 안 좋은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도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고 조금 더 심해질 것 같고 하다 보면은 수요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줄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막 석유를 파는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보다는 적게 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석유 관련주들이 좋은가 하면 경기 침체기에 석유 관련주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은 선택이에요.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단타적으로는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중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관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혹여나 물려가지고 내가 손절을 실어가지고 장기로 그냥 원치 않는 장기로 가져가가지고 한 번씩 기다리면 뭐 본전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꼬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손절 라인 딱 잡아놓고 밀리면 그냥 손절하고 치워버려야 되겠다. 에이 그냥 안 되면 말지 뭐 하고 나와버려야 되는 종목인 거지. 내가 이거 손절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요. 손실 이거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손실이 싫어가지고 더 큰 손실이 나오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은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11,700원짜리 정도가 단기 저점인 것 같아요.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서 1,700원짜리 정도가 지금 단기 저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단기 슈팅이 나와요. 이런 기업들은 급락은 원래 급등하고 친구기 때문에 급락이 오게 되면은 이제 급등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 급등이 엄청나게 강할 것 같지는 않고 올라와도 시청자님 본전에서 또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시세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수익 나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수익 안 날 것 같으면 비중 5%로 뭐 조금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짧게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본전 정리하자는 의견 드려볼게요. 멘토님 그럼 한 2,000원 얼마 본전 얼마에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한 것 같은데요, 방금. 영어 쓴 게 아니라 일본어 쓴 것도 아니고 중국어 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본전 정리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그럼 여기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나 본데 그 듣고 싶은 이야기 안 해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오리비텍 3,400원에 20%예요. 3,400원에 20%. 20%. 매수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을 잘 잡으셨다라는 느낌보다도 일단 매수가를 잘 잡았어요. 뭐 기업은 적자가 나고 있고 이런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인가 하면은 이제 거의 원자력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뭐 항공기 정밀 부품도 이렇게 엮여 있고 하지만은 사실 원자력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업은 앞으로 이제 원자력 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방산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긴 한데 이런 재료를 떠나가지고 지금 매수가가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싸게 샀어요. 듣고 있습니다. 아, 제 방송 듣고 사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르비텍 좋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싸게 사는 그런 어떤 매수 습관 자체가 정말 잘 길러져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면은 사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맨날 종목 발굴법이 궁금해요. 종목 발굴이 궁금해하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사는가가 더 궁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싼 가격에 잘 사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20%가 스스로에게 부담이 안 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지금 이게 바닥이 아니면 또 한 뭐 3,000원대라든지 2,500원대라든지 이렇게 좀 밀릴 수 있겠죠. 그죠? 바닥이 아니면 밀려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내가 어차피 손실 났을 때 팔 건 아니니까 나한테 손해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가 됐나? 20%가 나에게는 얼마의 금액인지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200만 원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500만 원, 누군가에게는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20%라는 비중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들어갔을 때 내가 30% 40%까지 이렇게 물려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손실금을 보면서 당황하거나 무섭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 비중은 괜찮은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면 비중이 지금이라도 조금 줄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중은 이제 자신감이고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매수가는 너무 좋은데 이 20%라는 비중이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부담이 된다면 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 거고 부담이 전혀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3,000원이든 또 저기 2,500원에 가까워진다면 저는 비중을 한 40%까지 늘려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갈 때 그 정도 늘릴 수 있는 배짱과 그런 내려갔을 때 손실률 분명 발생되겠죠. 계좌를 보고 있으면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몇십 프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상관없어라고 한다면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일단 이 원자력 관련 이야기는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탈원전 시대를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탈원전 시대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원전 수출이라든가 원전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다 안 돼가지고는 한때 이제 조금 원전 관련 이야기들이 조금 안 좋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그 수출길을 좀 열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복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이야기가 저는 총선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총선 전 또는 내년 한 상반기쯤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원전 관련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한국전력도 적자가 좀 심하기 때문에 탈원전은 이제 폐기가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원자력 이야기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요. 저는 이거는 가져가면은 어쨌든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할 자리만 잘 보고 들어간다면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홀딩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면서 지금 중요한 건 비중만 신경 쓰면 되고요. 올라갈 때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올라갈 때 막 11,000원씩 올라가는 게 맨날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11,000원 또는 8,000원 이상까지 막 계속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들고 가시면서 목표가는 11,000원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얘가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6,000원까지는 금방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게 목표 수익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얘가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5,000원에서 수익 내는 거 어렵겠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수익을 잡으시면서 분할 매도해서 올라가면 되니까 올라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내가 감당 가능한지 내려갈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만 잘 살펴보시면서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S 삼성 SDS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만 6,800원에 5%요. 매수가가 좋은데 비중이 좀 아쉽네요. 네. 뭐 5%밖에 안 돼가지고 수익이 나도 뭐 딱히 그죠? 네. 뭐 딱히 뭐 수익 많이 난 것 같지도 않고 이럴 거예요, 그죠? 네. 시장의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저까지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너무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일단 이런 제가 삼성 SDS는 상담을 여러 번 했어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해드리고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 SDS와 같은 이런 기업이 주가가 안 올라가면 무슨 기업이 올라가냐. 이런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냥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11,000원 시절 때, 11,000원에서 12,000원 있을 때 이 종목은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기업이다. 갖고 있으면 되는 기업이고 정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사라.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가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르죠. 가격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12,000원이었지만 지금은 1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12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가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 기업이 이걸로 상승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 맞거든요. AI 관련주 중에서는 거의 대장급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시세를 내고 간다면 사실 20만 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큰 수익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대형주의 단점이 뭐냐면 이 시청자님이 지금 이 5% 비중이 얼마 금액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 대형주의 단점이 뭐냐면요. 진짜 억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 느려요. 하루하루 움직임이 너무 느려가지고 시세를 내기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상승이 끝난 건가?
아씨 오늘 또 3.3% 빠졌는데 이게 끝난 건가? 팔아야 되나? 오늘 팔았어야 됐나? 아침에 팔아야 됐나?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날에 가니까 또 2% 올라갑니다. 안 팔기 잘했나? 또 떨어집니다. 아 이거 팔아야 됐나?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좀 성과가 별로 좋지는 않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억대로 들어가야 이제 기다리는 거에 대한 보상도 좀 크고 내가 뭐 한 6개월, 1년 기다렸는데 뭐 한 30% 수익 난다 했을 때 100만 들어가지고 30만 버는 게 아니라 막 한 3억 들어가가지고 30%면 1억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내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대형주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을 해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도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내가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거나 뭐 1억 미만이거나 몇 천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은 사실 중소형주를 담아놓는 게 훨씬 좋다. 같은 5%라 하더라도 중소형주는 하루 만에 급등 나와가지고 30%도 가는데 얘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 자금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 종목을 처분을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가 결정 날 것 같은데 이 비중이 5% 정도가 되는 게 한 억대 됩니까? 아니요. 그럼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거 더 올라가봤자 힘들어요. 더 올라가봤자 더 내려가봤자 힘들어요. 이거 수익도 안 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거는 굳이 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정도 비중 5% 같으면은 한 30%, 40%, 50% 들고 있으면은 뭐 더 들고 가봅시다. 좀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더 들고 가봅시다라고 할 텐데 지금은 좀 매수가는 좋았는데 비중이 너무 아쉬워서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비중을 많이 실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기회 날린 거지. 지나간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걸 너무 아쉬워하면서 질질 끌고 가봤자 다른 종목들의 해가 돼요. 오히려. 지금 이거 말고도 종목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굳이 이걸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실패예요. 실패. 아 내가 투자를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쯤에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조금 미련이 좀 남으시면요. 월요일에 그냥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19만 원까지 들고 가보시고요. 별로 미련이 없다. 난 이거 그냥 뭐 그냥 실패로 인정하자라 생각하면은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거 물려 있는 거를 지금 이 여기서 수익 본 것과 이 5% 비중을 가지고 다른 거 물려 있는 거 추가 매수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상담도 사실 SDS 받을 게 아니라 SDS는 내가 수익 중이니까 내가 알아서 팔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종목 상담받는 게 시간도 훨씬 더 값지게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종목 상담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물린 거 다음에 상담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저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유한타증권 네, 3,673원에 10%입니다. 물린 지 좀 됐네요, 그죠? 2년 됐어요. 일단 뭐 안타깝게 됐긴 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추가 매수를 했네요, 그죠? 좀 했어요. 일단은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한타 증권이 내가 왜 물렸는가를 알아야 다음에 이렇게 물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코로나 오고 음, 증권 주식이 한참 저거 할 때 네. 좋다 그래가 갔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최악이에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2021년도쯤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방송 보신 지 얼마 되셨죠? 보기는 그때부터 봤어요. 제가 2021년에 현금 마련해라, 현금 갖고 있어라, 투자하지 마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했던 전문가거든요. 맞아요. 방송에서 저때 사지 마라, 지수 떨어질 거다, 지수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거다,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만 할 거고 저 떨어질 때 아무도 손절 못하고 그냥 다 물릴 거다. 특히나 증권주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질 거라고 예상이 들 때는 증권주는 같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증권주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랑 증권주랑은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증권주가 좋았었겠죠.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했겠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는 이제 투자가 성행이 안 되고 투자자들이 점점 이렇게 투자를 안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빠지게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건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매도도 금지가 되어 있죠. 미국도 경제가 지금 뭐 좋다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아마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지금 미국도 막 사상 최고치 찍고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 증시도
엄청나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밑으로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얘가 지금은 한 3,000원대에서 3,200원대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기업도 물론 한때 이제 흥했던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졌어요.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900억, 700억 벌다가 코로나 때 3,000억 벌고 지금 400억 벌어요. 이해가 되죠, 그죠? 네. 한때 붐이었다는 게 반짝 붐이었다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때 반짝 붐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그럴싸할 만한 어떤 그 이슈가 없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증시가 약간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비트도 할 것이고 투자가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기투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증권주들이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탈출하는 게 맞는데 그게 본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본전 정리한다는 느낌보다는 손실 줄여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얘가 강하게 반등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면은 오히려 그 추가 매수할 돈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의견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반등 시 3,0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데 3,000원 이상 왔을 때 이제 제 생각에는 그쯤 왔을 때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는 지금은 판단이 안 되고 그때 돼야지 그때 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혹여나 3,000원까지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주세요. 그럼 제가 더 갈지 거기서 팔아야 될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3,000원이 상권이네, 그죠? 네, 3,000원 3,000원 부근쯤 오면 왔을 다시 때. 한번 전화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노원으로 갈 겁니다. 노원으로 가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 가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노원과 광명에서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내일 각각 1시에 만나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전화 계속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2638-3985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1부가 끝나가는데 상담 안 되면 어떡하죠? 하지 마세요. 2부가 있습니다. 2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를 계속해서 주시면 저희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연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롯데 지주 롯데 지주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1,670원, 31,670원이고요. 30%요. 30%요. 제가 좀 외람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예, 돈이 좀 많으신가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랬어요? 첫 종목이에요. 근데 원래 첫사랑은 아프고 첫 종목이 아파요, 원래. 첫사랑이 원래 아픈 거고 추억으로 남기는 거고 첫 종목도 추억으로 남기고 원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첫 종목을 끌고 가는 게 안 좋습니다. 그냥 적당히 가다가 놓아주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첫 종목을 좀 안 좋은 종목을 잡은 게 제가 왜 돈이 좀 많으신가요? 라고 이렇게 첫 질문부터 던졌냐면은 지주사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기업이라든가 홀딩스라고 붙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요.
진짜 너무 느려요. 그래서 네. 너무 느려가지고 이런 기업을 투자할 거면요, 진짜 장기 투자를 엄청 멀리 보고 엄청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사실 자금이 엄청 큰 사람들이 홀딩스를 투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롯데지주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려면 억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얘도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원 오브 원이죠. 탑 오브 탑.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억대로 투자가 돼야 되는, 진짜 막 100억대가 투자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은요, 자산운용사에서도 많이 사고요. 자산운용사들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 꽤 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라든지 사모펀드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많이 사고, 그리고 큰 손들도 되게 많이 사요. 막 몇백억씩 있는 사람들, 자산이 몇백억 있는데 보관할 데가 없고 건물 살려고 하니까 세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사시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 가져가고 재미도 없고 올라가도 뭐 수익도 안 나고 올라가는 데까지 세워라 내워라고 올라오지도 않고 이래요, 그냥. 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해갖고 있기에는 돈이 썩어버리는 종목이에요. 내가 이거 네. 그냥 막 한 1, 2천만 사가지고 뭐 수익 내야지. 아우, 수익도 안 나요. 이거 올라가는데 4만 원까지 올라가도요, 5% 정도 올라가는데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2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작아지고 이건 돈이 썩어버려요, 그냥.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걸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소규모 우리 소액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네. 사람들이 잡기엔 너무 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 느리지만은 본전 너무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냥.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신저가 쓴 종목들이 올라가는 분위기여가지고 이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본전 정도까지 한번 터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저는 그냥 바로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저점에 사봐가지고 수익 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점에 사는 연습을 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멘토님 제 매수가 이거에 터치가 될까요? 가능은 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노리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3만 원이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3만 원에서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3만 원 못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또 3만 원 네. 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만 계속 당하게 될 텐데 3만 원짜리가 좀 아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손실률로 따져본다면 한 4, 5%대 손실이거든요. 네. 저는 그거 손실 내고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한테 나갈 시간이 4, 5%가 아니라 한 40%, 50%의 시간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썩을 바에야 5% 그냥 잘라내고 버리겠다는 거죠. 요즘에 감귤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네. 감귤 상자에 썩은 게 한 5개 보이는데, 야, 저 썩은 걸 냅둬놔 버려야 되겠다. 저거 어떻게 내 정리 안 해야지. 가만히 냅둬야 되겠다 생각할 바에 그 5개 버리겠다고요, 저 같으면.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아까워도 버리겠다고. 어우, 저거 내가 냅둬놔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3만 원 이거는 선에서 네, 3만 원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뚫지 못하면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재 로템 네, 37,800원에 40% 갖고 있고요. 37,800원. 예. 네, 한 50%는 지금 물 타서 31,000원까지 떨어뜨렸습니다. 50%? 예? 뭐라고요? 한 나머지 그 40% 중에서 절반은 물 타서 31,000원까지 좀 줄여놨습니다. 그러면 31,000원인데 비중이 40%라는 건가요? 아니면 31,000원인데 비중이 90%라는 건가요? 31,000원, 31,900원의 비중이 지금 35% 있고요. 한 5% 정도 37,800원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31,900원에 지금 다른 계좌로 35% 정도 추가하면서 하신 거고, 37,800원에 한 5% 정도가 미리 처음에 들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네네,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샀는데 37,800원에 1차 매수를 하셨고 5% 정도로, 네. 나머지로 35%를 31,9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계좌로 들고 계시는 거죠? 같은 계좌에서 주식 담보 대출 설정을 해놨습니다. 주식 담보대출까지 받았다고요? 네, 왜요? 탈출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우리 그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하시는 분들이 대출 받아서 가면 어때요? 지금 뼈저리게 후회 중이고 있습니다. 네, 그거 진짜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이거 담보대출이라는 것이 뭐 물론 이게 이제 이자를 갚아내가면서 유지만 된다면 그래도 뭐 반대매매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유지하는 비용도 아깝고
사실 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길을 너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추가 매수 타이밍도 31,000원대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 건데 대출 받아가지고요 그것도.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건데 이 자리가 추가 매수할 만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좀 홧김에 하신 것 같아요.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갑자기 그냥 길에다가 지갑에서 나한테 돈 한 놈 300만 원 있구만 에따 하고 막 버려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버려본 적이 없고 돈을 갑자기 순식간에 날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 현대로템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왔을 때 한 15% 막 손실 나기 시작하면요 5% 비중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손실 금액이 발생되면 그게 처음에는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요. 저희야 뭐 몇 천만 원 손실 중이고 뭐 몇억 손실 중인 거 하도 많이 보니까 그냥 그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네네. 하도 많이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런 게.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니신 초보자분들은 막 몇십만 원에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고 하루 일을 해도 지금 몇십만 원 벌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하루 만에 몇 초 만에 이렇게 날린다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야 이거 어떻게든 간에 복구되겠지 하면서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하면서 잘못된 길로 지금 빠진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지금 대출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거는 저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고 안타깝네요. 그냥 일단 현대로템이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실적도 아직까지 살아 있긴 하고요. 지금 방산 쪽이라든가 철도 쪽 이런 거 계속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투자 행태는 정말 잘못됐지만 종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2만 원대, 2만 5천 원대 자리만 잘만 잡아준다면은 한번 올라와 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 올라올 때 힘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그때 돼서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뭐 뉴스가 나와야 어떤 급등이 나올 거고 그 뉴스랑 힘을 봐야지 저도 이게 이 힘이 이 정도 힘이면은 저기까지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이 올 거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힘도 안 나왔고 급등도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어디까지 가겠다는 예상하는 건요. 거의 뭐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지금 일단 25,000짜리가 지지가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자. 어쨌든 이거 지금 대출 받으신 거 이자 내면서 계속 이렇게 유지는 가능하시니까는 받으신 거죠? 네, 지금 6개월째 유지 중입니다. 네, 6개월째 다른 거 유지 중이고 포함해서요. 앞으로 한 1년 정도 뭐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뭐 상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좀 덜 먹으면 되죠. 네, 그래서 덜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비투가 원래 그래요. 비투가 정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이번 기회를 가지고 떡 뼈저리게 잡으셔가지고 절대 대출받지 마시고 남의 돈을 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만 덜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쩔쩔 굶으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조금만 덜 먹고 기다려 보시면은 25,000짜리만 지지가 된다면 3만 원에서 3만 한 1,000원 이렇게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때 전 대출부터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분위기 남아 있고요. 25,0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기가 무너져 내려간다면 조금 이제 대출이다 보니까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2만 원 됐을 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이제 상황을 다시 또 대처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추가 매수할 혹시 현금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에 다 물려 있어요. 다른 종목에 또 다 물려 있으니까 그죠? 네. 일단 25,000원에서 반등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 시청자분한테는.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그때 빠르게 대출금부터 본전에서 다 정리하시고 그러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남은 현금 5% 그러니까 5% 물려 있는 건 그대로 냅둬놨다가 2만 원까지 빠지면 다른 거 좀 정리해서 추가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계좌를 좀 복구하는 방식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절대 미수 또는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받지 마세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잘 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실제로 주식 투자가 정말 잘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이제 엄청난 실력자가 되셔가지고 자산가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자산이 한 100억이 있는데 이걸 다 갖다 주식으로 쓰려고 하니까 딴 데 이렇게 막 엮여 있거나 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내가 1억 있는데 이걸로 잠깐 대출 좀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타 치는 거는 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자산가나 실력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짜 수고 많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코발포. 코, 코발포.
포바이퍼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1,000원에 20%요. 11,000원에 20%요. 예. 지금쯤 주가 매수를 좀 하도 되는가 어쩌나 싶어가지고 지금 봄에서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네. 네. 봄에서 지금까지 기다린 건 네. 시청자님 사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기다려. 기다렸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포바이프라는 기업이 지금 바닥을 잡지도 않았는데 시청자님은 내가 기다린 시간이 지금 몇 개월이 됐으니까는 이 정도쯤이면 다 떨어지고 이 정도쯤이면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하실 수 맞아요. 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의 사정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포바이퍼라는 기업은 아직도 자리를 안 잡았어요. 이게 바닥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바닥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떨어지는 기업들 많아요. 특히나 신규 상장주들은 여기서 저점이 6,500원이네? 여기 지지를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인데 거기 무너뜨리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갑자기 장대음 뭉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전에 SK바이오팜이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런 식이었거든요.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바이오팜. SK바이오팜도 보시면요. 바닥인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했던 구간들이 이런 자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리들이 바닥이 아니고 저기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막 또 떨어지고 그래요 막.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우리가 포바이퍼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지금 자리가 바닥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 입장에선 괴로운 건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의 근거가 되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잘못 샀기 때문에 나만 괴로운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고 내가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보통 나오게 되는데 그게 공감이 안 되는 질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바이퍼는 그냥 냅두세요. 지금 추가 매수 안 되고 회사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더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나마 얘가 지금 여기서 좀 버텨주고 있는 것 자체는 AI 쪽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AI 쪽으로 엮이고 영상 컨텐츠 쪽으로 엮여가지고 얘가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8,400원이지만 추가 매수 안 해도 요거 종목은 매수가를 안 떨어뜨려도 1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힘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본전 지나서서 올라가는 건 금방이에요. 대신에 그런 흐름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물렸을 때 더 커진 비중과 더 힘들어지고 점점 내 매수가랑은 얘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올라와도 내 본전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괜히 set부르게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괴로운 건 이해가 되지만 그 괴롭다고 해서 추가 매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네, 그냥 홀딩 의견 들어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서 튀어 오르면은 정리하자는 의견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네요. 야, 문자를 오랜만에 한번 해봅니다. LG 생활건강이고요. 54만 8천 원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4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그냥 의미 없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면은 한번 해볼까 추가 매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가 매수라고 하는 건 약간의 필살기 같은 느낌이거든요. 나의 최후의 보루, 마지막 숨겨놓은 무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심심하면 그냥 추가 매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를 찬스 때 해야 되는 거죠. 적군이 있는데 야 우리 심심한데 가서 싸움이나 한번 해볼까? 지금 심심한데 우리 야 대포 한 자루밖에 없다고? 그 심심한데 대포나 한번 쏴볼까?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대포가 한 자루밖에 없으면은 정말 저를 찬스 때 적장이 딱 왔을 때 방심했을 때 지금이야 하고 쏴도 지금 맞출까 말까인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야 우리 할 거 없는데 야씨 우리 지금 이거밖에 없어 대포가? 야씨 그럼 이제 한번 쏴볼까? 그냥 심심한데 이렇게 날려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제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여기서도 비중이 40%나 이미 많은데 거기서 또 무슨 또 추가 매수를 또 서두르냐라는 거고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뭘 추가 매수 하겠냐는 거죠.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여기서 자리 30만 원대에서 자리 잡는 거 한 1년 정도 자리 잡는 걸 충분히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적장이 바로 코앞에 와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빵 하고 이제는 이렇게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잡을 가능성은 좀 높거든요. 30만 원대. 그래서 여기 30만 원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30만 원에서 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저는 30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자. 대신에 좀 지켜보고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마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담 전화를 주셨는데요. 아쉽지만은 1부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들 상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2부에서 김도호 멘토님이 여러분들 고민들 또 계속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02-2638-3985번으로 지금도 계속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2부 때 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빠르게 상담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강연을 준비하러 노원으로 떠날 거니까요. 노원에서 만나 뵙길 희망하고요. 채널 고정하셔가지고 2부 상담도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